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일본은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과 일본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아 한국 기업이 일본을 도와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일본 반응과 그 사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19호 하기비스 태풍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일본 정부는 복구는커녕 피해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일본 정부 무능함이 단번에 드러났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의 아베 정부를 향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15호 태풍 피해조차 복구되지 않았는데 19호 태풍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니까요. 그로 인해 일본 정부도 매우 곤욕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기 쉽지가 않다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에서 피해를 복구하려고 해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복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돈이 부족한 관계로 10월달 소비세를 8%에서 10%까지 인상을 감행했습니다. 거기에다 일본 정부는 국가 기반 시설을 민간 기업으로 많이 이양했습니다. 만약 국가 소유라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떻게든 피해 복구를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피해를 복구하는 만큼 민간 기업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1년 동일본 대진으로 인한 피해였는데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던 회사가 바로 도쿄전력입니다. 도쿄전력은 국가 기반 시설이지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도 수백조가 들어가는 원전 처리 비용 때문에 해양에 몰래 원전 오염수를 버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출을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전 세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노력이 통했는지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일본 오염수 해양 유출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루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역시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2018년 기준 일본은 현재 부채 비율이 240%로 선진국 중에 최고로 높은 비율입니다. 무려 1경 2천조에 달하는 빚이죠. 상상이 가지 않는 숫자네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위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인데 부채 비율이 180%에 달하네요. 만약에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 아니었다면 이미 부도가 몇 번이나 발생했어야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발점이 바로 미국이었는데요. 빚이 많다고 알려진 미국조차도 110%의 부채 비율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많은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전쟁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6년에 부채 비율이 미국 역사상 최고였는데 그때가 12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일본 부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일본 부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100%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부채 비율 순위가 매우 낮은데요. 표를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한국은 부채 비율이 38%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본 정부는 국가 신용 등급이 A+, A1, A를 받은 반면에 한국은 AA, AA2, AA-로 한국의 신용도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더욱 일본 정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 19호 태풍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일본 기상청은 20호 태풍 너구리가 일본을 향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너구리는 19호 태풍과 달리 소형 태풍이라고 하지만 19호 태풍에 워낙 큰 피해를 입어서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직접 태풍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키나와 근처에서 일본을 향해 가고 있는데 20호 태풍은 19호 태풍에 비하면 작지만 강해 보이긴 합니다. 저 밑에 괌 부근에서 21호 태풍이 보입니다. 그것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바람의 세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19호 하기비스 태풍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25, 21호 태풍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까지 겹치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은 매우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가장 많은 성금을 보내준 나라였으니까요. 무려 성금과 구호 물품까지 더하면 도합 1000억 원을 넘게 일본에 보내줬는데 1000억 원의 금액은 한국 역사상 역대 최대 해외 재난 구호금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10억 원이 넘는 인도적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별개로 지진 발생 다음날 구조견 2마리와 구조대 5명을 보내고 며칠 뒤에는 구조대 102명을 피해 지역으로 급파해 실험에 빠진 일본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한국 언론에 특별 기고문을 게재해 한국은 가장 먼저 긴급 구조대를 파견하고 많은 구호 물자를 보내줬다. 마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한국인들은 힘찬 격려를 해줬다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뒤로 원전사고로 일본 관광산업이 붕괴되자 일본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장관은 한국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한국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발 일본에 여행을 좀 와달라고 호소했죠.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냐 하면 장관이 직접 한국말로 한국 애국가까지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을 도왔는데 정말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일본을 가장 많이 도와준 한국이었지만 일본 정부와 각종 일본 언론과 미디어들은 성금 모금 순위에서 한국만을 쏙 빼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은 순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한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19호 태풍 피해가 발생할 때 한국 신라면만 쏙 빼놓고 매진된 사진이 한동안 화제였습니다. 2011년과 겨우 8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이라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은 무역전쟁까지 겹쳐서 일본 태풍 피해에 대해 한국인들의 성금은 모이지도 않았고 모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내 굴지 대기업인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등은 현재로서는 일본 재해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지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다 일본에 진출해 있는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측도 한기련 차원에서 재의원금을 낼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기사를 통해 빠르게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인들의 반응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 이쪽도 영원히 지원하지 않을 것이야. 한국과 당교하면 돼. 아예 생각하지 않아서 좋아. 대만이 성금을 보내주었으니까 한국은 필요 없어. 한국인이 동일본 대지진 때 수백억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뭐지? 역시 댓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예상대로 동일본 대지진 때 1000억 원에 달하는 성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 기사에 댓글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과 당교하자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치 일본은 도움을 많이 주는 나라인 것처럼 댓글을 다는 일본인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일본인들이 사람을 잘 돕는지를요.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에 일본인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영국 자선단체 CAF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125개국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일본 하기비스 태풍 때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노숙자들이 보호소로 들어가려고 한 것을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이 막아섰던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로 인해 2명의 노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보호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설 수 있을까요? 노숙자도 엄연한 사람이며 소중한 생명이고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일본을 보고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노숙자 수용 거부는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CAF 영국 자선단체 발표에 의하면 일본의 결과는 끔찍할 정도로 참담하다. 일본은 기부와 자원봉사에서도 순위가 낮았다. 낯선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도왔는가 항목에서는 125 나라 중에 125위였다. 즉 꼴찌다. 라는 사실을 게재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이 친절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자선단체 CAF가 무려 10년간 13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기에 일본이 남을 돕지 않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성금을 보내주는 것은 보내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죠. 성금을 보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내주면 오히려 감사하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먼저 무역전쟁을 시작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한국이 아니죠. 일본은 한국 기업의 첨단 산업인 반도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핵심 부품을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작 일본 의류나 일본 주류, 일본 자동차 등 한국 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의 수출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한국인들이 바로 깨닫고 직접 일본 의류와 일본 주류 그리고 일본 자동차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여깁니다. 현재도 일본 유니클로 매출은 폭락하고 있고 일본 주류의 경우는 수입 맥주 1위였으나 이제는 거의 퇴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자동차 역시 매출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태풍 피해를 입었다고 일본 정부가 갑자기 한국에 도움을 바라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6월 26일 일본은 C19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3일 만에 감염자가 100명이 돌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마저도 감염 제2파가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가득 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가 유독 감염자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 때문에 일본인들은 도쿄 사람들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도쿄인들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이미지가 퍼져 왕따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왜 일본을 일본과 갈라파고스를 합쳐 젤라파고스라 부르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C19 감염자가 105명으로 확인되어 누계 18,311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100명 이상이 되는 날은 5월 14일 이후 43일 만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쿄는 지난 6월 24일 55명, 25일 48명, 그리고 26일 54명이 감염되는 등 감염자 수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도쿄는 일본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일본이 받을 타격은 더욱 커집니다. 일본이 C19 검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감염자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인들은 도쿄인들에 대해 삐뚤어진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일본 매체 머니포스트 웹에 따르면 C19로 도쿄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도쿄에 사는 사람들을 균으로 취급하며 기피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일본에서 왕따 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가 자주 나왔었는데 이제는 지역 자체, 즉 일본인들이 일본의 수도를 왕따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렇게 도쿄가 재차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는 C19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쿄에 집중된 사회의 리스크라는 것이 한몫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쿄는 사람이 가득 찬 전철이나 번화가가 밀집해 있는 현상 때문에 일본의 다른 지방 도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5일 통근 시간대 JR 야마테선의 이용자 수는 감염 확대 전인 2월 초순에 56%가량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역의 이용자 수는 신주쿠역이 49%, 시부야역이 47%, 도쿄역이 44%로 전년 대비 절반 정도였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죠. 이러한 이유는 일본 회사들 대부분이 자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통근이나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도쿄 근로자들은 비상사태 선언일 때도 전철을 타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들도 도쿄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쿄와 지방의 수입차가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떠나기 힘들다는 것이죠. 최저임금으로 비교해봐도 도쿄는 1013엔이지만 멀리 떠날 필요도 없이 도쿄의 바로 옆 현인 야마나시 현만 해도 837엔으로 176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현은 대략 시간당 2,000원에 최저임금 차이가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8시간씩 한 달에 20일씩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만 원화로 32만원 차이가 나며 1년이면 380만원가량 최저임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만 받고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쿄와 다른 지역의 임금 격차는 2배까지 커지게 됩니다.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만약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이를 계기로 도쿄를 떠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략 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삭막한 도쿄보다는 자연이 풍요롭고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이 도쿄인들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는 그러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인들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이와테현에 있는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에게 폐가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친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그 여성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 조촉이 되는지 걱정이 돼서 이와테현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와테현 담당자는 친족의 장례식은 불필요한 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참석에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성은 자신의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친족들이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바이러스를 이 지역에 반입해서 감염이 퍼지게 되면 우리 가족은 스스로 여기서 살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오지 말아줘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말을 들은 여성은 눈물을 머금고 참석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감염자도 아닌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친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하게 하다니 정말 일본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거주하던 사이타마현의 출신의 여성도 고령의 어머니를 걱정해 귀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이웃의 눈이 있으니까 제발 돌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분위기가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당연히 그 여성은 어머니가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질색을 하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귀성을 강행하자 그 어머니는 이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웃들을 향해 내일 도쿄에서 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이웃들에게 용서를 비는 과자를 선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보통 국가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도쿄 여자대학 정보사회심리학 하시모토 교수는 이렇게 일본에서 살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대학에는 대면 수업이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테현 출신 학생들은 가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눈이 있다. 제발 돌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도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쿄인들은 C19 감염자라는 도가 넘는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도쿄인들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죠. 이에 대해서 하시모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일본은 섬나라로 산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동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의식들이 발달하기 쉽죠. 그래서 타국과 연결이 쉬운 유럽이나 다민족 국가인 미국처럼 유동성이 높은 국가와 달리 일본이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교수마저도 일본이 섬나라이며 젤라파고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배타적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상식이며 인간의 기본 도리 문제입니다. 당연히 공동체라면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C19에 감염되지도 않는 사람들마저 색안경을 끼고 균으로 취급하고 있다니 일본에서 정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삶의 터전을 잃은 후쿠시마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후쿠시마현 사람들은 방사능이라는 풍문이 붙어서 거부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했던 거죠. 이번 도쿄인들에 대한 풍문과 매우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일본에서 대규모 태풍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대피소를 관리하고 있던 직원들이 노숙자들이 대피소로 들어가려고 하자 주소와 이름을 적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숙자들이 주소가 없다고 말하자 관리 직원들은 이 대피소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이외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이죠. 태풍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인데 우선 돕고 봐야 정상 아닌가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노숙자는 집이 없기 때문에 주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부러 노숙자들을 문전박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 노숙자가 대피소 밖에 있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교토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6월 27일 C19 감염자가 5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4일 55명을 넘어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에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검사도 거의 하지 않는데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니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일본인들도 당연히 매우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인들은 C19 제2감염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23만 6,899명이 참여했는데 무려 71.2%에 달하는 16만 8,776명이 제2감염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17.2%는 모르겠다고 답했고 11.6%는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인들마저도 압도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에 동의를 한 셈이죠. 이렇게 불안한 징후들이 폭증하자 일본인들이 도쿄인들을 더욱 개의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인들의 일본 정부의 C19 검사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일본 특유의 섬나라 근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본의 회계망측한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본을 젤라파고스라 부르는지 일본인들 스스로 증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